자, 함수 호출의 동작 방식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변수 설명을 하면서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렸죠. 메모리 안에 어떻게 되고, 바이트가 어떻고, 헥스가 어떻고,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에 그 변수에 설명했던 내용은 제가 작년에는 설명드리지 않았다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된 내용이라면 얘는 제가 항상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이 지역 범위, 로컬하고 글로벌 스코프, 전역 범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역 범위, 지역 변수 얘기 지난번에 했었죠. 우리가 블록 안에 변수를 만들게 되면은 그 변수 안에 있는 애들은 지역 변수가 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함수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매개 변수도 지역 범위 내에 있게 됩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 본체 내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란 얘기예요. 따라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까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함수의 인자 및 지역 변수들은 함수의 실행 중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actual formal 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죠. formal을 actual 그 함수 안에서 아니죠, 반대였나? actual을 그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formal도 메인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함수의 매개 변수들도 지역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우리가 스태틱 지역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여러 함수들이 공유하는 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좀 예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전역 범위는 뭔지 아시죠? 함수 밖에 정의된 변수는 자, 바깥의 스코프이기 때문에 항상 안쪽에 있는 블럭에서는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역 변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역 상수, 값이 변하지 않는 전역으로 선언된 어떤 변수는 사용을 해도 괜찮은데, 전역 변수는 여러분이 어떤 C++ 강의 자료건 책을 보건 코딩 스타일 가이드를 보건 사용하지 말라고 대부분 써 있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여러분들이 혹시 시어너기 조 때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단 지역 범위와 전역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함수의 매개 변수는 함수 본체 내에서만 존재하는 지역 변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스태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스태틱은 예외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뭐냐면요, 안 배우셨던 분들은 조금 특이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static local increment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지금 지역 변수처럼 num이라는 인티저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에 static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num이라는 변수는 static 변수가 된 거거든요. 자, 볼게요. 메인 함수에서 이 똑같은 함수를 3번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static local increment를 실행을 해볼게요. F11로 안에 들어가면, 자, num이라는 static 변수가 지금 1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num 값을 출력해보면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num을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num은 2가 됐죠. 그래서 다시 출력해보면 num은 2가 됐어요. 함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 함수를 호출했거든요. 자, num이 그냥 지역 변수라면 이 5번 줄에 의해서 다시 1이 되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변수를 스태틱으로 선언하게 되면 이 변수는 이 함수 지역 범위 안이 아니고 다른 곳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num 값이 아까 증가한 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여기 로컬청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num을 출력을 해보면 2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num을 증가시키면 3이 되고
3이 출력이 되겠죠. 한 번 더 가볼까요? 한 번 더 호출했죠. 넘은 3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3과 하나 증가시킨 4가 출력이 돼요. 자, 그래서 예외사항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괄호 안에서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지역 변수일 것 같지만 우리가 얘를 스태틱으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주게 되면은 지역 변수가 아니고 전역 변수처럼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스태틱이고 가끔씩 쓰이게 될 거니까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 기억을 하면 되실 것 같고,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함수 호출의 동작 방식. 이 섹션의 제목이었죠. 자, 그래서 함수의 호출 스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라이프, lasting first out 방식이다. 그러니까 스택인 거고요. 뭐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스택 프레임에 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제가 좀 추상적인 용어로 써놨는데 구분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함수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라고 했죠. 는 그 구분선 안에 생성이 되고요. 함수가 호출이 끝났어요. 함수 안에 있는 본문에 이제 명령문이 다 실행이 되거나 리턴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분선 내의 메모리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 세 개가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개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스택 메모리는 유한하고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 세 문장 지금 보면은 구분선 뭐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거 뭐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먼저 스택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메모리 얘기를 했고, 메모리라는 거는 뭐다? 그냥 바이트 블록들이 쭉 있는 그런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각 칸에는 바이트의 주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이건 나중에 쓰도록 하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그쵸, 메모리 뭐 바이트 박스들이 이제 계속 쭉 있는 거는 맞는데, 얘네들을 컴퓨터는 나눠서 씁니다. 자, 나눠서 쓰는데 어떻게 쓰냐? 일단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들어있는 메모리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봤죠? 스태틱 변수 또는 전역 변수, 그리고 스트링 리터럴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요게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얘네 둘은 그냥 그렇구나. 중요한 거는 얘랑 얘거든요. 이 메모리 공간 중에 스택 메모리 공간과 힙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자, 스택 메모리 공간의 특징은 빠르지만 크기가 작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OS마다 다른데 이 경우 제 환경에서는 아마 한 2-3MB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작죠. 여러분들 램 16기가 2개 꼽아놨으면 32기가인데 그 중에 3MB만 스택 메모리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얘의 특징은 뭐냐? 메모리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힙은 크지만 느린 메모리 공간이고요. 메모리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나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동적 할당을 배우면서 이 힙 메모리에 대해서는 배울 거고, 오늘은 여기 이 스택 메모리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지만 작고 자동으로 해제된다. 요 세 개가 특징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 뭐냐? 스택 메모리 뭐지? 라고 하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변수들이 다 저 스택 메모리 안에 생성이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 코드를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에 붙여만 놓고 일단 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는 김에 다 해둡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해두고 다시 그 들어가서 보면은 자,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function2, function1 있고 메인 함수가 있어요. 자, 메인 함수에서 x, y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10, 2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g라는 변수는 정의만 해두고 초기화를 안 시켜줬네요. 이 g에다가
펑션 1을 x, y를 넣고 호출을 해서 그 리턴 값을 g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g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종료를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펑션 1이 있네요. 펑션 1 가서 볼까요? 얘는 인티저 두 개를 받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x랑 y를 넣어줬을 때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얘는 내부적으로 result라는 변수를 일단 하나 정의를 했고, 그 result에다가 a 플러스 b의 값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x가 10이고 y가 20이니까 result에 일단 이 상태에서 30이 저장되어 있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result는 function 2에다가 result a, b 세 개의 인자를 넘겨주면서 또 호출합니다. 자, function 2 가서 볼까요? 여기 있죠. 인자를 인티저 3개를 받도록 되어 있고 x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x를 반환을 하죠. 지금 여기 x에 해당하는 게 result였으니까 여기 30일 거고, a, b는 여기 x, y에서부터 전달된 거니까 10, 20이고, 그러니까 요 줄에 의해서 x가 60이 되고 그 60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그 반환된 값이 여기 result로 들어가서 result가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요 g가 60이고 여기서 화면에 출력되는 건 60일 겁니다. 자, 말로 제가 쭉쭉쭉 설명하고 있는데 복잡하죠. 이거를 뭐 코딩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것만 보고 쉽게 금방금방 알 수 있으실 테지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g값이 뭘까요? 그래서 정답은 60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코드를 실행을 할 때 메모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F5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메인 함수 첫 줄부터 시작을 하겠죠. 함수가 호출이 되면 구분선이 생긴다고 했죠. 오른쪽에 스택 메모리라고 돼 있고, 지난 시간인가요? 아무튼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바이트 박스들을 쭉 그려놨습니다. 자, 각 박스에 주소값이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임의의 지역에 메인 함수 시작 구분선이 여기 딱 생겼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박스를 예를 들어서 임의로 1000번 주소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메인 함수 안에 보시면 지역 변수가 몇 개 있죠? x, y, g 3개가 있죠. 자, 그러면 x를 저장할 공간, y를 저장할 공간, g를 저장할 공간이 일단 확보가 됩니다. 값을 대입하지 않았어도, 여기를 아직 실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이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들을 위한 공간이 먼저 확보가 돼요. x는 6칸, y는 2칸, g는 2칸, 이렇게 3칸이 확보가 됐습니다. 자, 이 칸 안에 무슨 값이 있냐? 제가 cc라고 써놨죠. 아직 값을 대입을 하지 않았는데 cc라고 써놨어요. 이 cc는 초기화되지 않은 쓰레기 값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소가 1000번인데 x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죠. 이 칸마다 주소가 적혀 있다고 했고, 제가 지금 한 칸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변수 시간에 배웠죠. 이 인티저는 우리가 4칸을 확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한 칸이 이제 4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죠? 변수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시면은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4바이트 인티저니까 4칸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칸의 주소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4개의 칸 중에 제일 아래 칸의 주소가 0x1000이라고 하면, 이 다음 이 y를 위한 4개의 칸 중에 제일 아래 칸은 0x1000에서 4만큼 뺀 주소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 한 칸이 1식이니까 4개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은 1000-8이겠죠. 자, 사실 지금 요 정확히 주소값이 어떻게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메인 함수 시작 구분선,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지역 변수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F10을 눌러서 쭉 진행을 했어요. 자, 여기를 지금 실행하기 전 상태입니다. x에다가 10을 대입을 했으니까 10이 들어가 있겠죠.
y에다가 20을 대입했으니까 여기에 20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g는 생성만 하고 선언만 하고 값을 대입을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cc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돼요. 지금 이 왼쪽에 이 빨간색 화살표 이 줄을 실행하기 직전 상태에 지금 메모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F11을 눌러서 펑션 1 함수 안으로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구분선이 하나 더 생겼죠. 함수가 호출되면 구분선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 이제 이 구분선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펑션 1의 지역 변수들을 위한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자, 지역 변수 뭐 있어요? A 있죠, B 있죠, 그 다음에 리절트가 있습니다. A, B 인자 매개 변수 아니냐, 지역 변수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예요. 자, 그래서 이 박스 A, B 리절트를 위한 각각의 박스가 할당이 되고, 자, 우리가 이 펑션 1을 호출할 때 x하고 y를 인자로 넘겨줬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여기 지금 A와 B는 10과 20이 복사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상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리절트 일단은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 주소 계속 이렇게 4씩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요거를 실행하기 직전 상태의 메모리 상태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줄 더 진행을 해서 지금 펑션 2를 호출하기 직전 상태에 왔다고 볼게요. 자, 리절트는 그대로 쓰레기 값이었다가 이 줄에 의해서 A 플러스 B를 해서 30이 리절트에 대입이 됐죠. 리절트는 30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됐고 얘를 호출하기 지금 직전 상태예요. 자, 얘를 호출, 또 F11을 딱 눌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펑션 1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지역 변수 뭐 있어요? X, Y, G가 있죠. X, Y, G 세 개의 공간이 박스가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인자로 넘어온 애들 리절트 A, B. 리절트는 값이 몇이에요? 30이 여기에 복사돼서 들어갔고 A, B. A가 여기 Y에, B가 G에 값이 복사돼서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죠. 자, 그 다음에 펑션 2 안에서 얘를 실행을 해서 x에다가 y 플러스 g 값을 넣었으니까 여기가 원래 30이었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했으니까 값이 60으로 변했죠. 그거 딱 한 줄이네요. 그리고 이제 return x를 실행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반대 과정이니까 잘 보세요. 자, return x가 실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펑션 2를 호출한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함수 F10, F11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화살표가 여기로 옵니다. 이 지점으로 돌아와요. 이 지점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일단은 펑션 2에서 반환값을 리절트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리절트에 아까 여기 썼던 60을 복사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펑션 2가 끝났죠. 끝났으니까 자동으로 사용된 메모리가 모두 없어집니다. 아까 이 세 개의 칸에 값들이 있었고 구분선이 여기였잖아요. 이 구분선 위쪽으로 다 날아갑니다. 없어졌어요. 빈칸으로 변했죠. 함수가 끝나면 사용하던 지역 변수들은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고 반환값이 있다면 그 반환값이 복사돼서 그 전 구분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리절트에다가 우리가 반환값을 대입을 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이제 리절트를 반환을 하려고 합니다. 메모리는 요 전 페이지와 같은 상태죠. 만났어요. 자, 만났으면은 우리가 G에다가 반환값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 60을 G에다가 복사를 해두고 뭐예요? 또 이 구분선, 아까 구분선 여기 있었죠. 구분선 위쪽을 다 날려줍니다. 네, 비었어요.
그리고 호출한 지점으로 돌아오죠. 자, 그 다음에 Cout 해서 G값을 화면에 표시를 했으니까 60이 콘솔 창에 나타났을 거고, 자, 이제 return 0을 실행하기 직전 상태인데, 사실은 화살표를 하나 끝났죠. 화살표를 여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라고 생각해야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의 자료에서는 수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까지 리턴을 만나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다? 메인 함수가 끝났다는 얘기죠. 메인 함수가 끝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 페이지에 있었던 메인 함수 구분선 위쪽으로 다 날려줍니다. 네, 다 날라갔어요. 비었죠. 그리고 처음과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 자, 사용하던 지역 메모리, 뭐 매개 변수 왔다 갔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끝났어요. 깨끗한 원래 상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이 동작하게 돼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자,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메인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호출할 때마다 구분선이 생기고, 그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들이 그 구분선 위쪽에, 이렇게 중간부터 그리면 안 좋겠네요. 구분선 위쪽에 메모리가 확보돼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가 끝나면 그 확보된 것들 지우고, 구분선도 지우고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게 바로 스택 메모리와 함수 호출 동작 방식이에요. 자, 어떤 함수건 똑같아요. 다 이 동일한 원칙을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서 그려보면은 이해를 못할 것이 없어요. 자,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이거를 손으로 한 번씩 그려보길 바라긴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씩 그려보는 게 좋고, 근데 여기서는 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봤던 건데 아까 우리가 코드를 붙여넣어 놨죠. 붙여넣어 놨으니까 제가 예제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즘에 이 펑션 2를 실행하기 직전 단계까지 진행하도록 저기 중단점을 걸어놓고 F5를 눌러봅시다. 자, 이때 시점에서 강의 자료로 들어가서 보면은 요 그림이겠죠? 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볼게요. 자, 일단 펑션 2에 얘가 로컬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 범위 안에 있는 로컬 변수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x, y, z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값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제가 여기 박스로 x, y, z 해서 뭐 30, 20, 10, 20 적어 놓은 게 여기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구분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밑에 또 메모리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펑션 1 구분선, 메인 함수 구분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게 지금 요 오른쪽 아래에, 자, 콜 스택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lecture.exe 하고 느낌표가 써 있지만 요거 빼놓고 생각해 보면 메인, 펑션 1, 펑션 2가 있죠. 지금 요 구분선이 메인, 펑션 1, 펑션 2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게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콜스택 창 없으신 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디버그에서 윈도우에 콜스택 요거 클릭하시면 나타날 겁니다. 좋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X, Y, Z 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메모리에 보면은 이 윗부분에 이제 X, Y, Z가 있고 구분선 아래에는 A, B 리절트가 있죠. 펑션 1 안에. 얘도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펑션 1을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요런 화살표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A, B 리절트가 있죠. A, B 리절트의 값도 써 있어요. 즉 뭐냐?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기 직전 상태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펑션 2 안에 있는 애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상태에서 펑션 1 안에 있는 애들은 값이 어떤가? 펑션 1 더블 클릭하면 되고, 메인 함수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들이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에서도 있었지만 G가 CC 값, 쓰레기 값이었죠. 이렇게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강의 자료 지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그림으로 그렸던 게 사실은 여기 아래쪽 이 두 창에 의해서 모두 다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여기는 좀 너무 쉬우니까 어느 시점에 메모리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펑션 2는 아직 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선이 없는 상태고, 메인과 펑션 1만 구분선이 있고요. 펑션 1 구분선 위쪽에는 A, B, 리절트라는 지역 변수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값이 이렇다. 물론 여기서 한 줄 진행을 하게 되면 리절트의 값이 30으로 바뀌겠죠. 자, 이 12번 줄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에서 F10을 그냥 눌러버리면 이 다음 줄로 넘어갈 거예요. 콜 스택, 호출 스택이 생겼다가 이미 끝나서 사라지는 것까지 끝난 그 다음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고 상태를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봐야겠다고 하면은 여기서 F11 누르면은 호출 스택이 생성이 되고, 확대 축소를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어지러울까봐 죄송하네요. 여기 X, Y, Z 지역 변수들이 이렇게 인자된 값이 복사돼서 넘어온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막 길게 설명했는데 저 두 창, 이 창, 로컬 변수 창, 콜 스택 창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안 눌러보면 볼 수가 없는 거고, F10과 F11 중단점 F5를 누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가 함수 호출의 동작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포인터 이해할 때, 뭐 동적 할당 참조자 이해할 때 이걸 모르시면은 그냥 머릿속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함수를 호출하면 구분선이 생긴다. 지역 변수, 매개 변수가 다 그 구분선 위쪽으로 할당이 된다. 함수 호출이 끝나면, 빨간색으로 다시 돌아가서 봐야겠네요. 함수 호출이 끝나면 구분선 내에 메모리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즉 자동으로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지워지는 게, 죄송해요, 다음 페이지였네요. 자동으로 지워지는 게 이 스택 메모리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배웠던 내용 잘 곱씹어 보세요. 여기는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타이핑해서 중단점 걸고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돌려보시고 다 이해가 됐다 싶으시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열의 전달과 패스 바이 레퍼런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